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 국무부는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이날 사전 계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현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 당국자 명의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반응은 북한이 5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때마다 내놓았던 반응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전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최초 발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가 추가 분석을 통해 이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 약 910km, 거리는 450여 km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 약 500km를 비행한 북극성 1형 발사 이후 약 3년 만에 SLBM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1 부상은 미북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을 하고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2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사전 계획에 따라 훈련 발사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는 2일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신뢰 구축과 안보 향상,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과정을 촉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자제하고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EU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를 고대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엄중한 태세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한 발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고 나머지는 시마네현 고도섬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 발이라고 수정하며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2개로 분리돼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보상 방식을 위해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의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페 놀런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문제는 미국의 포괄적 합의나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에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합의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of full denuclearization, and so that's the problem.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the promises they have made. 민주당의 팀케 임상원 의원은 북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며 이후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만이 아니라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ould talk about what we would do.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투명한 핵시설 신고 후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자로 알려진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당사국들 간의 평화협정, 원조 제공, 체제 보장 등 일괄 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측과 다른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 의지를 밝혔던 미 국가안보국이 정보 수집과 방어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정권의 현금출 차단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1일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보안부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이버보안부는 해외 정보 수집과 사이버 방어 임무를 통합하는 주요 조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활동을 예방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산업 기반과 무기 보안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의 수장을 맡게 된 앤 유버거 부장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안보 연례회의에서 북한을 사이버보안부의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매일 4,000건이나 발생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를 통해 정권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대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 가운데에서도 가상화폐 해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 그룹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We've le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n adopt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how countries must regulate and supervise digital assets, including digital or cryptocurrencies, to address and mitigate the associated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risks. 유엔 역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15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공격을 받았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정부 당국에 공개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군은 상호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 합참은 마크 밀러 신임 합참의장 취임을 계기로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고지 통합막료장 등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의 1일 국방부 회동에 따른 추가 내용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영내 유사시 대응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에 총격을 가해 어부 5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일 연방보안국을 인용해 피격된 선박에 불이 났고 국경경비대가 북한 어부 21명을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연해주 인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소형어선 11척과 선원 87명을 납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약 열흘 동안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어선을 다수 납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북한 선원들과
단속 요원들이 충돌해 국경수비대 4명이 다치고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